독일 동화의 길 13번째 시간입니다. 독일 동화의 길 13번째 시간은 만화가 빌레름 부쉬의 고향, 즉 출생지 비덴잘입니다. 비덴잘에 가는 날 4시에 일어나서 4시 40분에 집을 출발하고 4시 55분에 지하철 7번선을 승차하고 5시 50분에 하노버로 가기 위해서 인터시티 엑스프레스를 탔습니다. 8시 9분에 하노버에 도착하였으며 환승하여 8시 40분에 슈타트하겐에 도착했습니다.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슈타트하겐에서 비덴잘로 가는 버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택시 비용은 기본 요금이 3유로 40센트에서 출발했는데 한 20유로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 생가는 10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곳을 사진을 찍었고요. 입장권은 4유로였는데 이 4유로는 생가를 방문하는 요금 플러스 또 부시가 머물렀던 그 목사님 사택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박물관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 곳을 함께 구경할 수 있는 요금입니다. 목사님 사택은 1550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교회는 1275년에 지어졌고 거기에 180년이 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당일 환승 시간표입니다. 여기가 비덴잘입니다. 비덴잘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하노프로 가야 되고요. 하노프에서 슈타트하겐으로 열차를 타고 가서 환승하여 버스를 타고 비덴잘로 가야 되는데 방학 중에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비덴잘로 갔습니다. 생가가 있는 비덴잘의 약도입니다. 여기에 빌렐름 부시 생가가 있고요. 또 목사님 사택이자 자기 매제가 목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목사님 사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uptstraße 양 도로변에는 가로등에 빌레름 부시의 그 만화를 조형물로 제작해서 걸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2년 4월 15일에 태어났고요. 1841년 에버게젠에 사는 목사님인 게오르그 클라인의 삼촌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방앗간 주인의 아들인 에리히 바흐만과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삼촌과 함께 류트홀스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 하노버에 있는 엔지니어 전문대학에서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나중에 그림을 공부하게 되는데 düsseldorf,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엔트워프,
나중에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비덴잘로 귀향을 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민담, 민요, 동화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민헨으로 가게 되어서 융민헨이라는 예술가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에 카스파 브라운의 플리겐데 블레터 운터 민히너 빌드 보겐이라는 그것을 위해서 1870년까지 일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기록을 보면 1859년에서 1864년까지 일했다고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볼펜 뷰텔에 있는 동생을 방문하면서 안나 리히터와 만나서 청혼을 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1864년에 막스 운터 모리츠를 하인리히 리트에게 의뢰를 했으나 원고가 거부되었지만 카스파 브라운이 막스 운터 모리츠를 책으로 출판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되었고요. 이때에 캐슬러 가족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요한나 캐슬러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 적은 없습니다. 1870년에 프랑크푸르트에 있게 되었고요. 거기서 다시 비덴잘로 귀향을 하게 되었고, 다음 빈에도 가봤고요. 니코틴 중독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마리아 안더선과 서신을 교환한 적도 있으며, 나중에 요한나 캐슬러와 불라가 있었습니다. 베니스로 여행한 적도 있고요. 헤르만 레피라는 지휘자를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니코틴 중독이 있었고요. 요한나 캐슬러와 다시 교제를 하게 되었고, 아마 그 사이에 딸이 난 것 같습니다. 딸의 이름은 난다 캐슬러라고 합니다. 결국 1908년 1월 9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인 에리히 바흐만은 그보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 집 생가 주변에는 이런저런 그 내용으로 전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마 옛날에 그 생가였던가 봅니다. 1832년 4월 15일에 이 집에서 태어났고, 27년 리드 작생 고향지 키미가 항해하여 철거 직전에 보존했고, 1968년 재정비 후에 이 집은 2006년에 확대 수선 현대적인 박물관 개념으로 그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만날 수 있게 조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어쨌든 장남이었고요.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 한 100명 이상의 학교를 다녔고요. 삼촌인데 간 얘기나까지 했습니다. 애부개천으로 간 얘기. 그 인근에, 이게 아마 만화에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인근에 부시가 다니는 길에 가장 기이한 것은 핀틀링스 발트였다. 하인리히 로데라는 분이 30년 이상
2,000여 개의 바위를 끌어모았는데 빙하기 표석이었고 그런 돌들은 경작을 하다가 발견된 것 뭐 이런 거 3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무게가 12.5톤이나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하인리히 고대라는 분은 이런 기이한 수집을 해서 그 지역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부시가 만화에서 즐겨 사용하는 모티브 중에 하나가 다리인데 콜백이라는 지역에 있는가 봐요. 콜백은 니드 작센과 그 노트라인 웨스트팔렌을 이어주는 그런 중간에 있다고 합니다. 어, 1748년에 지어진 대지 목동의 집, 뭐 비가 오든지 하면 피하는 그런 목동의 집도 있고요. 비덴잘에 풍차가 두 개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1592년에 세워진 옥뮤일레고 다른 하나는 1823년에 세워진 카펜뮤일레로 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인데 그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덴잘 89번지 거기에서 아버지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요한 프리드리히 윌헬름 부시인데 1846년에 집을 새로 지어서 1847년에 가을에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옛날 집은 그대로 두고 창고로 사용했다 합니다. 그래서 부시가 비덴잘에 머물 때에는 새 집에서 기거를 했다고 하네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은 길 건너에서 부시가 스케치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박물관, 생가 박물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89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새로운 번지 68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89번지입니다. 막스 und 모리츠. 집 위에 올라가서 뭐를 만화 중에 나오는 그림인 건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문 여는 시간 4월에서 10월까지는 10시에 문을 열죠. 10시. 집의 모습입니다. 박물관의 모습. 그 옆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서 통나무를 이렇게 톱질을 해서 이렇게 파놓은 그런 곳입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만화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조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지는 모르겠고요. 내부 모습입니다. 자화상입니다. 이분이 바로 요한나 캐슬러입니다. 빌렐름 부시에게 아주 중요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소장하고 있었던 신약 성경이고요.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닌 것은 아니었다고 밑에 내용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옛날 사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 모습 같고요. 부시가 스케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딘살에는 윌헬름 부시 재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당시의 의상인 것 같습니다. 유리관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이 여기 찍혀 나와 있네요. 아마 당시에 사용되던 화폐 같습니다. 여기서 기념품으로 부시의 만화 내용이 들어있는 그 와인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길 건너에 있는 이 부시 생가와 마주해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길 건너에 있는 목사님 사택, 지금 현재 박물관으로 꾸며진 거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풍경이고요. 여기가 바로 그 박물관이죠. 여기는 교회에 있는 묘지이고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묘지. 거기 지금 왼편에 건물이 있는데요.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택이죠. 거기에 보면 뭐 정원이라 해야 되나, 그 집의 마당에 이렇게 부시의 뿐만 아니라 만화의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통나무로 깎아 놓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아주 유명한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그
목사님 사택에 2층으로 올라가면 이런 것을 전시해 놨는데, 이것이 전부 뭐냐 하면 구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마을에 뭐 그래 크지도 않아 보이는 마을인데 구두방이 40여 개나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대단한 것 같아요. 내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와 관계해서만 전시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당대의 생활 도구들을, 일용품들을 거기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풍로죠. 채도 있고 뭐 그래. 아까 봤던 모습인데 각도가 조금 달리해서 찍었습니다. 이제 그 빌렐름 부시가 작업했던 방으로 들어가는 통로인데요. 그게 이런 만화에 나왔던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작업실이라고 합니다. 침대도 있고 그러네요. 거실입니다. 여기도 역시 와인을, 기념품으로 와인을 팔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폐도 팔고 있었고요. 기념품으로 시장 가방도 팔고 있었는데요. 하나 사와왔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Jeder denkt, die sind perdu, aber nein, noch leben sie. 모두는 그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뭐 번역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여기 이 가로등에 만화에 나오는 그림들을 이렇게 가로등에 붙여놨습니다. 여기도 있죠. 여기 있고. 이런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버스 정류장 같습니다. 거기에 역시 막스 운트 모리츠뿐만 아니라 만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동화의 13번째 시간은 빌렐름 부시가 태어난 비덴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